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 중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고립을 두려워하라고 배워왔으며 혼자 있는 것은 무조건 피해야 할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외로움이 발견의 기회, 자유와 심지어 행복의 온천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모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영상을 통해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기로 변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인간관계의 가치를 무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와 가족은 필수적입니다. 제가 말하는 외로움은 완전한 고립이 아니라 자신에게 시간을 내어 자신의 소망, 욕망, 꿈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런 자기 성찰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젊은 시절과 성인기에 우리는 직장, 가족, 사회적 의무 등 수많은 책임에 얽매입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지만 그것이 항상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얼마나 자주 주변의 소음과 산만함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원했던 적이 있나요? 나이가 들면서 많은 요구들이 줄어듭니다. 자녀들은 성장하고 직업은 은퇴로 이어지며 사회는 더 이상 우리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도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유로운 숨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외로움은 강력한 선택이 됩니다. 이제 당신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책을 다시 읽거나 조용한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몇 년 동안 방치했던 기술을 재발견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맥락에서 외로움은 짐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탐구하기 위한 도구가 됩니다. 여기 거에 이야기되지 않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자발적인 외로움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예상치 못한 행복의 증가를 보고합니다. 왜냐하면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유구가 사라지고 그들의 초점은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주는 것에 맞추어집니다. 외로움은 자아 발견의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종종 우리가 빈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새로운 내적 발견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평화와 행복을 찾고 있으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회는 이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순간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외부의 산만함 없이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자주 반성해 본 적이 있나요? TV, 소셜미디어, 다른 사람들의 대화 소음 없이 말입니다. 외로움이 제공하는 침묵은 강력한 반성 도구이며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가치 있게 됩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노년기의 자기 수용을 위해 반성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기억을 되새기고 성취한 것들, 극복한 어려움, 배운 것들을 생각할 시간이 있을 때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성취감은 행복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반성의 시간은 삶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그 의미를 잃을 수 있고 새로운 우선순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현재에 집중하고 작은 기쁨을 누리며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노년기의 외로움의 또 다른 매력적인 측면은 그것이 당신의 인간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신과의 시간을 허락할 때 당신은 자신과 더 건강한 관계를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나아집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들과 활동에 둘러싸여 있을 때 종종 자신의 안녕을 소홀히 합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면 감정적, 정신적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때 그 상호작용이 더 의미 있고 만족스러워집니다.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고 그로 인해 친구와 가족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맥락에서 외로움은 다른 사람들과의 분리를 나타내는 벽이 아니라 더 깊고 진정한 관계로 연결될 수 있는 다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창의성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취미를 탐구하거나 심지어 자신의 회고록을 쓰기 시작하는 비옥한 토양을 찾습니다. 나이가 들면 시간이 이 창의적인 과정에서 동맹이 됩니다. 시간과 외부 압박이 없을 때 마음은 새로운 가능성에 열리게 됩니다. 많은 위대한 예술가들, 작가들, 사상가들이 가장 중요한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혼자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孤独은 정신적 자유의 공간을 제공하며 이는 바쁜 삶에서는 불가능한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탐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을 개인 프로젝트를 발전시키는 데 사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항상 궁금해했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처럼 말이죠. 외로움은 이러한 열정을 키우기에 완벽한 환경이 될 수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갱신된 목적의식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노년기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측면은 단순함의 재발견일 수 있습니다. 청년기의 분주함 속에서 종종 간과되었던 일상의 작은 기쁨들이 새로운 빛을 발합니다. 조용한 아침의 커피, 야외에서의 산책, 일몰을 감상하는 기쁨, 이러한 단순한 순간들이 주의를 기울이면 깊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나이 드는 것이 슬픔이나 고립과 동일시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외부의 산만함이나 기대 없이 삶을 본연의 가장 순수한 상태로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외로움은 적이 아니라 자기 발견의 여정에서 동반자가 됩니다. 외로움이 어떻게 해방감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 지금, 이 주제를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룰 내용은 당신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두려움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혼자 있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라고 믿도록 조건화되었습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관계와 활동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밀어붙이며 마치 침묵이 피해야 할 대상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줄어들면서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은 더 강해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도전은 이 부정적인 외로움의 이미지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초기 두려움을 극복하면 변화를 일으키는 경험으로 이어지는 문이 열립니다. 고립을 두려워하는 대신 건강하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인생에서 완전함을 느끼게 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긍정심리학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자기 성찰의 순간이 자아 실현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는 특히 나이가 들면서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때는 이미 다양한 경험과 배움을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젊은 시절에는 끊임없이 자극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직장, 인간관계, 사회적 책임 등으로 말이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더 느긋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느긋한 속도는 당신의 삶을 재평가하고 당신의 관심사를 재발견하며 진정으로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입니다. 이런 고요함과 고독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꽃피울 수 있습니다. 행복을 외부에서 찾는 대신, 물질적인 것들이나 타인의 승인에서 찾는 대신 당신은 그것을 자신의 내면에서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행복, 즉 내면의 평화와 자기 수용에서 비롯된 행복은 훨씬 더 오래 지속되고 깊이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이제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 직업에서 일하는 일,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 등의 책임이 없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외로움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孤独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전에 탐구할 시간이 없었던 것들에 대해 생각할 시간과 공간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취미와 같은 단순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자선 활동, 교육,
혹은 자서전을 쓰는 것과 같이 다음 세대에게 지혜를 전하는 더 깊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적은 세상이 보기에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종 목적은 작은 일들 속에 존재합니다. 정원을 가꾸고, 이웃을 돕고, 또는 단순히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강렬하고 진정한 행복의 온천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장기적으로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경우에 그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로움은 강제된 고립이 아닌 자발적으로 선택한 외로움을 의미합니다. 강요된 고립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자발적인 고독은 반대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발적인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불안과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집니다. 이것은 고독이 당신이 삶의 속도를 늦추고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기 성찰은 감정을 조절하고 일상적인 도전에 더 건강하게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요한 활동, 예를 들어 명상, 독서, 산책은 혈압을 낮추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수명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사용된 외로움은 장수의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명상은 외로움에서 가장 큰 혜택을 얻는 활동 중 하나이며 특히 노년의 그 혜택은 매우 큽니다. 매일 몇 분의 시간을 내어 명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신의 내면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명상을 일상에 포함시키고 나서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고 평화감을 느끼며 심지어 육체적 통증에서 해방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명상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 몇 분의 침묵에서 시작할 수 있으며 호흡에 집중하고 생각을 판단 없이 흐르게 두는 것입니다. 조금씩 이러한 연습이 외로움에 대한 당신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그것이 두려워할 순간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순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감정을 축적합니다. 좋은 감정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감정도 있습니다. 특히 노년의 외로움은 이러한 감정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당신이 오랜 세월 동안 후회하거나 슬픔 또는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처를 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외로움은 당신이 이러한 감정에 마주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며 그것들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감정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정을 느끼도록 허용하는 것은 일종의 해방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러한 감정들을 받아들이고 처리할 때 당신은 더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년기는 감정적 치유와 자기 자신과의 화해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어떻게 자유와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는지 깊이 있게 탐구한 지금, 이제 그 순간들을 어떻게 진정한 변화의 순간으로 만들 수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외로움은 감정적 고립이 아닌 개인적 성장을 위한 기회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이미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제 인생의 이 시기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탐구해 봅시다. 외로움은 힘의 온천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자유라는 개념은 종종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는 능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자유는 선택의 여지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이해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자발적인 고독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당신이 외부의 산만함과 압력에서 벗어나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재평가할 수 있는 명확성을 얻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아마도 사회적 기대를 충족해야 한다고 느꼈을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일에 종사하거나 만족스럽지 않은 관계를 유지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시간은 당신 편에 있으며 자유는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평화와 성취를 가져다주는 것에 집중할 기회입니다. 고독은 이 우선순위 재정립을 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어떻게 이 자유가 행복을 가져다 줄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의식적으로 선택할 때
당신은 외부의 기대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창의적인 활동, 개인적인 성찰 또는 취미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외부 요소가 아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자기 돌봄이라는 단어는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흥미롭게도 노년기에는 이 단어가 더욱 강력한 의미를 지닙니다. 외로움은 이 자기 돌봄을 더욱 깊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이상적인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압박이나 끊임없는 의무에서 벗어나면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스스로에게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기 돌봄은 단순히 육체적 관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적, 영적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종종 외로움은 이러한 필요를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명상, 독서, 정원 가꾸기 또는 단순한 자연 속에서의 산책과 같은 활동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와의 관계를 키울 때 당신은 그 변화를 마음과 몸에서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웰빙을 돌보는 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흥미롭게도 외로움은 이러한 치유와 재생의 과정에서 완벽한 채널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노년기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또 다른 흥미로운 방법은 영성과 재연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든 또는 특정한 종교를 따르지 않더라도 노년기는 종종 더 깊은 성찰과 명상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외로움은 이러한 미묘한 차원의 존재를 탐구할 수 있는 완벽한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외부 세계의 소음과 혼란에서 벗어나면서 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영적 평화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이 연결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명상, 기도, 또는 단순한 침묵의 순간에서 자신과 우주와의 깊은 연결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영성은 특정한 교리나 의식과 연관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세상과의 소속감, 그리고 삶의 모든 우여곡절이 더 큰 흐름의 일부라는 수용일 수 있습니다. 이 수용은 심오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서 거의 논의되지 않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정원 가꾸기, 그림 그리기, 심지어 독서와 같은 혼자 하는 활동들이 깊은 치유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러한 활동들이 조용한 형태의 치료로 작용하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신체를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순히 정원을 가꾸는 행위를 상상해 보세요. 꽃이 피어나고 씨앗이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인생이 조용한 순간들 속에서도 계속해서 피어나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이러한 활동들은 재생과 희망의 상징이 됩니다. 고독은 여기서 공허함이 아니라 충만함입니다. 그것은 자연의 순환과 조화를 이루는 순간이며 나아가 당신 자신의 삶의 순환과 조화를 이루는 시간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사랑하는 취미를 실천하는 것은 고독이 가능하게 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이러한 창의적인 순간들은 마음을 진정시킬 뿐만 아니라 감정을 처리하고 새로운 목적의식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 창조와 새로운 열정을 발견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고독과 마주하면서 자신의 과거와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을 얻습니다. 결국 인생은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선택에는 후회와 해결되지 않은 기억들이 뒤따릅니다. 고독은 깊은 성찰의 공간을 제공하며 그 공간에서 당신은 과거를 새로운, 더 온화하고 공감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과거와의 화해는 감정적인 치유의 한 형태입니다. 어려웠던 순간들을 되새기면서 그리고 승리의 순간들도 되새기면서 당신은 이 경험들을 더 건강한 방식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은 더 가벼운 감정, 마치 과거의 무게를 드디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당신은 아마도 특정 결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오랜 세월 동안 마음에 담아둔 상처를 안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노년기의 고독은 이러한 치유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당신이 그 당시 가진 지식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줍니다. 과거의 사슬을 끊어내면서
현재를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노년기에 고독을 받아들이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미래에 대한 준비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삶의 끝에 가까워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불안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고독이 이 전환을 더 평화롭고 고요하게 받아들이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삶의 순환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얻으며 끝이 이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종종 해방감을 가져다 줍니다. 고독은 당신이 자신의 유한성을 평화롭게 받아들이게 하며 남은 시간을 더 충만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현실과 화해함으로써 당신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고 남은 시간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이 외로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길 바랍니다. 외로움은 두려워하거나 거부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기 동안 외로움은 행복과 자유로 가는 큰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허락한다면 외로움은 인생의 가장 풍요로운 시기가 될 수 있으며 그곳에서 치유, 창의성, 자아 발견이 교차하며 내면의 평화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외로움은 결핍이 아닌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충만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결코 진정한 의미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저희에게 매우 소중합니다. 채널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위한 소중한 조언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